1990년대 들어서는 아파트라는 것이 하나의 상품화가 되게 됩니다.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많은 건설 회사들이 자기 회사 이름을 걸고 아파트를 브랜드화해서 경쟁적으로 공급을 하고 이제 판매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아파트에도 조경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90%를 지하에 넣었다. 뭐 지금은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획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지상부는 다 공원이다라고, 공원 같은 아파트를 조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이제 분양 광고가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뭐 주민 운동시설이라든지 휴게소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확대되고, 마치 정말 공원에 사는 듯한 그런 단지가 이제 이때부터 조성이 되게 됐습니다. 골격을 짤 때 주 동선과 큼직한 이제 공간의 구성, 그리고 시설 배분을 이제 하는 것인데요. 단지 전체를 연결하는 명료한 이제 주동선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면 곡선으로도 한번 해봤다가, 곡선이 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진부해 보이니까 조금 곡선과 직선을 섞어도 좀 보다가, 그러면서 이때도 뭐 이 주요 공간 같은 것도 대강 어디에 놓을까를 이제 염두에 두면서 골격을 짜는 거죠. 그거를 좀 더 선이 괜찮아 보이는 선이 발견이 되면 그걸 조금 더 이제 더 부동선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주동선에서 각 동으로 접근하는 이런 연결동선 같은 거를 또 이제 설정해보고, 이런 연결동선은 이동 들어가는 방법이 너무 서로 다르면 이게 무질서해집니다, 단지가. 그러니까 이런 연결동선도 가능하면 유사한 방식으로 메인 동선에 동까지 접근되는 방식을 통일시키는 것이 이 단지를 명료하게 만들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동선이 어느 정도 크게 이제 가닥이 잡히면 이제 나머지 단지의 중심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공간, 클러스터의 중심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 둘씩 더 잡아보고, 거기에서 이제 각 동별로 동별 정원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이렇게 부수되는 공간들, 이런 걸 할 때 이 공간을 놀이터로 쓸까, 운동시설로 쓸까, 아니면 이제 휴게소로 쓸까, 이런 용도도 어떤 위치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이제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 골격을 짜서 이제 이런 어렴풋한 그런 이제 아주 간단한 다이어그램 수준의 뭐 스케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종시에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인데, 위 아래쪽으로 연결되는 이제 메인 주 동선을 하나를 설정을 했어요. 이것은 이 단지만이 아니라 아마 윗단지, 밑에 단지로 이제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건 지구 단위 계획에서 보통 설정이 됩니다. 이때는 아파트가 굉장히 높은 고층이었고, 내부에 꽤 넓은 이제 공간이 확보될 수 있어서 이런 이제 중앙을 가로지르는 어떤 메인 동선과 함께 중앙에 넓은 이제 오픈 스페이스를 타원 형태로 설정을 해봤죠. 그리고 그 각과 동과 동들을 또 연결하는 이러한 연결 동선은 단지 어떤 부지 형태에 따라서 방사로 골격을 짜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거칠게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구체화되어서 나중에 마스터 플랜까지 연결되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수경 요소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굉장히 그 청량감도 주고 경관적으로도 아주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유용한데 가장 문제는 이제 비가동일수가 많다는 거예요. 물을 뭐 분수나 폭포나 꺼놓고 실개천도 물이 순환되지 않고 아예 물을 빼놓고 뭐 채워놓은 기간보다 빼놓은 기간이 더 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관적으로 오히려 좋은 게 아니라 역효과를 준다라는 것이 이제 물의 그 단점이고 수질 관리가 힘든 것이 이제 물의 단점인데,
거기에 이제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물을 다 빼버리는 거는 관리가 힘들어서 빼는 경우가 있고, 얼어서 동파될까봐 우려해서 빼는 경우가 있는데, 다슬기연못제가 물 안 빼듯이 그 물에 대한 오해들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물은 얼면 터진다. 근데 웬만한 연못은 겨울에 물 채워놔도 됩니다. 그 분수 같은 배관이 속에 있기 때문에 걔들은 그 통째로 얼기 전에는 동파가 안 돼요. 그리고 동파가 될 땐, 파이프가 동파될 때는 밀폐돼야 돼요. 다 꽉 잠겨서 안에 있는 물이 팽창할 때 나갈 곳이 없으니까 관이 터지는 건데, 열어놓으면 돼요. 밸브를 열어놓으면 안에가 얼을 때 한쪽으로 압력이 전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관이 빵 터지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동파된다는 것은 하나의 오해고, 겨울에도 연못을 만들었다면 물을 채워놓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수경을 도입할 때는 겨울에 되면 물 빼고, 비가동 일수에 물 빼고 이런 연못은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1년 365일 물을 채워놓고 볼 수 있고 유지 가능한 연못이 진짜 필요한 수경시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못의 구체가 흙이 제일 좋아요. 흙연못은 뭐 생태적으로도 제일 좋고 동파 우려도 없죠. 이제 작은 규모로 할 때는 스틸제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인레스라든지 이런 스틸로 짜서 연못을 만들면 절대로 동파되는 일 없죠. 이제 콘크리트나 타일이나 돌을 붙였을 경우에 그 사이에 있는 이제 접합부 물들이 젖어서 얼을 때 그런 것들이 쪼가리가 떨어져 나가거나 부분 파손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설계를 하면 이제 계속 물을 담아놓는 수경 요소가 이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밑에가 이제 없거나, 예를 들어 키가 크고 밑에 가지가 없거나, 또 한쪽 가지가 없고 한쪽 가지가 있거나, 아니면 나무가 좀 이렇게 휘어졌거나,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하나로 볼 때는 불량하잖아요. 근데 현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쪽 높은 옹벽이나 건물에 가까이 붙여 심는 거는 오히려 한쪽 가지가 없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나무를 모아 심을 때는 이게 끼우러지고 비대칭으로 생긴 것들이 군시 갔을 때 훨씬 더 모양이 나요. 그래서 그 현장과 식재 방법 여건에 따라서 어떤 현장에는 불량목이, 이 현장에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무를 골라야 된다. 특히 하나하나 잘생긴 나무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처럼 나무를 많이 심는 현장은 절대로 하나하나 예쁜 나무는 무조건 좋은 나무 아니에요. 그건 가로수용이나 좋지, 군식용은 나무가 못생길수록 모아 심었을 때 어울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잔디밭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게 참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나무만 빡빡하다가 넓은 깨끗한 잔디밭을 만나면 좀 여유로워 보여요. 잔디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좀 시공자나 감독 부서에서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다밥에 이제 잔디가 다 밟혀서 맨땅이 된다는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또 다밥에 잘 견디는 잔디나 또 다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매트류도 개발이 됐고 해서, 적어도 저는 이런 여럿이 모여 사는 아파트 단지에 좀 행사할 수 있거나 좀 이렇게 여유 있어 보이는 이런 잔디밭 정도가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잔디는 어쨌든 일조가 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이런 좀 양지 쪽에 이제 해야만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무 밑에도 음지성 지피류로만 채우는 게 아니라 잔디로도 그냥 메꾸고 하는데, 아니면 영구음지에도 어떤 단지가 보면 잔디를 그냥 심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는 한 3년 정도 지나면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심는 잔디는
좀 곤란하고, 또 잔디밭은 항상 또 깎고 뭐 잡초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잔디밭이 딱 분리되어 있는 것이 좋아요. 다른 나무 밑에 막 섞여 있는 잔디는 사실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 데는 뒤에 나오는 음지성 지피로 바꿔서 시공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